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은 결국 대출 총량 제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비판도 이런 결정에 한몫했는데요. 이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던 KB국민은행은 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5천만 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 투자를 위한 주담대는 완전히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비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면서도 대출에 대한 여유를 줬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요청한 후 은행들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누적 인상폭이 1.4%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대출 총량 제한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담대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가계 또한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국가부채는 1145조 원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약 30조 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는 189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동안 16조 원 이상 급증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는데요. 이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소비는 위축된 상태이고 국가 채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물가와 고금리가 오랜 기간 누적된 상태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대신 13회 연속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더욱 큰 위험 요소로 판단된 것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을 규제로 억제하면서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금리가 동결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예상보다 내수 경제가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가계부채의 급증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은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빚 증가로 인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28% 상승하며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가계빚은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금통위원 중 4명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자본 유출 가능성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향후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